안녕하십니까. 청정과 다이어트, 이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방심하면 또 퇴보하게 돼요. 그래, 저는 그 다이어트는 소식과 쾌변, 그 다음에 숙면과 운동, 이 네 가지가 잘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는 제 메뉴에 제가 항상 이제 호박씨, 호두, 해바라기씨, 이 땅콩 이제 주로 이렇게 먹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배춧국, 무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참깨, 이 참깨를 하나 또 좀 추가를 했어요. 참깨가 좀 들어왔는데 그것을 기름을 짜려다가 제가 무슨 나물 종류를 잘 무쳐 먹질 않기 때문에 배추국만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깨를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먹을만해요. 고소하기도 하고. 그럼 뭐 참깨 짜놓으면 산패돼서 좋지 안 좋다고 막 싸잖아요. 산화되면 안 좋다고. 그런 문제도 없고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먹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마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씹어 먹었는데 자칫 그냥 통째로 먹으면 헛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이 통과하고 나가버리면 이게 헛것이니까 되도록 야물게 다 씹는다고 씹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한 가지를 추가해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이어트는 소식, 쾌변, 숙면, 운동 이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식하는 먹는 음식에서 그 식단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 식단 구성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채식만 먹는다 채식 먹고 또 이제 육식보다는 생선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난 영상에 이제 드린 바가 있잖아요. 한 미국인이 채식하고 생선을 매일 먹어가지고 수은 중독에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상이라. 의사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자는 자기는 머리가 깨질까 아프니까 나오다가 이제 병원 앞에 있는 차도를 건너다가 차도를 이제 건널목을 통해서 건너다가 거기서 쓰러져 본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의사들 보니까 방금 진찰을 받고 이상 없다고 해서 나간 환자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 환자가 꾀병이 아닌 것보다 하고 그래도 이제 검사를 다 해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중에 의사 한 명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고.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병을 만든다니까요. 몸의 병은 먹는 데서 먹는 100%예요. 100% 먹는 데서 와요. 그래서 항상 몸에 병이 생기면 음식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서 자기가 채식하고 생선을 매일 먹는다. 그것도 생선도 근에는 오염될까 봐서 심해에서 잡아올린 뭐 칠레나 뉴질랜드 이쪽에 심해에서 잡아올린 생선을 매일 먹는다. 이러니까 의사 한 분이 그때서야 수은 검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검사했더니 수은 중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은 디톡스를 해서 좀 나섰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걸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병은 음식에서 와요. 100% 음식. 그래서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먹는 것, 음식이라 여기서 음식이란 먹는 거예요. 모든 먹는 거 다 포함합니다. 뭐든지. 먹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뭘 먹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먹은 것의 결과예요. 먹은 것의 결과.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뭐 다친 건 그건 빼고요. 외부적인 외상 이런 건 빼고 내부적으로 아픈 건 말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먹은 거, 뭘 먹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죠. 쌀로 지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왜냐면 쌀로 된 밥만 먹으면 혓바닥이 곪고 입안이 막 곪아서 구강염이 생겨서 엄청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로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강염이 와서 이제 좀 국수를 먹으면 좀 편하네요. 국수를 먹고 나서 놓으면 또 그렇게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했으면 귀가 얇아가지고 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또 어느덧 또 입이 곪어요, 입안이. 그러면 또 다시 또 중단하고 국수 좀 삶아가지고 살살 그냥 후루후루 마시고, 그리고 또 나서 놓으면 또 그렇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솔깃해가지고 밥 먹고 또 입안 흐르도 곪고 이 짓을 한 10여 년을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안 되겠다.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제. 밥을 끊어버리고 그 국수만 살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꾀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견과류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견과류. 견과류를 바꾸고 다이어트도 아주 좋아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인슐린을 제일 자극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을 한 70을 한다 그러면 단백질은 한 25 정도 한대, 인슐린 자극을. 그 다음에 지방은 뭐 거의 미미하고, 인슐린 분비가. 그래서 저탄고지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리하고 당뇨병 치료에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저탄고지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참 자유로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자기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인슐린 자극을 덜 하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좋은 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에도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잖아요. 이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가. 이 사람들 아무튼 호기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봐요.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해봤더니 동물성 단백질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세포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은.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이 식물성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도 바로바로 세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빨리빨리.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먹는 식사에서 견과류 중에서 호박씨, 호두, 해바라기씨, 땅콩, 그다음에 참깨. 이런 게 이제 참깨도 기름이 많고, 해바라기씨도 기름이 많고, 호두도 기름이 많잖아요. 이게 기름이 이제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어요. 그다음에 단백질 어느 정도 있고, 탄수화물이 적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강점인 거예요. 이 견과류가. 지방이 많고, 그다음에 오메가3도 많아요. 오메가3.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식사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탄고지 중에도 견과류 저탄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슨 뭐 이론 많이 알 것 없이 그냥 저탄고지가 분명히 다이어트에 좋다. 그런데 육류나 해산물은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견과류 저탄고지도 있다. 견과류로도 저탄고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메가3. 오메가3도 동물성 오메가3 있고 식물성 오메가3가 있잖아요. 이 동물성 오메가3는 주로 이제 해산물에서 추출하는데 생선.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수은, 이제 생선들이 수은 중독이 많이 돼 있어서 수은을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 수은하고 또 다른 독소도 많이 축적이 되는데 그게 독소들이 주로 지방에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지방에 잘 녹으니까. 그래서 그 오메가3, 그 오메가3 캡슐로 된 걸 깨먹어 보면은 비린내가 난다네요. 저는 그거 안 먹어봤는데, 뭐 스쿠알린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비린내가 난다는데 생선에 추출했으니까 당연히 비린내 나겠죠.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수은 함량이 많을 거니까. 또 다른 독소도 많고. 지금 바다가 엄청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수은 중독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응? 미국 FDA에서 일주일에 참치캔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잖아요. 응. 허용치가 참치캔 2개라고. 근데 무슨 우리 인체가 뭐 다 똑같나요? 무슨 허용치가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많으면 부작용 나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어, 해산물은 되도록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다 바다로 방출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플랑크톤은 생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그 임산부, 임산부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네, 여성분들은 정말 해산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해산물은. 이 수은 중독이 아주 무서워요. 수은. 까딱하면 태아 영향을 주면 정말 기형아 나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음식 먹는 식사 견과류에도 참깨가 하나 추가가 됐지만 운동에도 제가 하나 추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달리기를 추가하니까 배꼽 아래 그 뱃살이 정말 안 빠졌었거든요. 그게 한 3kg 정도 빠지면 딱 좋겠는데, 뭐 3kg는 다 안 돼도, 그게 안 돼가지고 아주 그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그 운동이 참 그 부위가 난감하더라고요. 잇몸을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달리기를 했더니 지금 한 지가 뭐 한, 4, 5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배꼽 아래 그게 좀 바짝 당겨져요. 바짝 당겨지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그 체중도 1kg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59kg 정도 될 건데 이석도 안 왔어요. 59kg 정도 되면 이석이 와야 되는데 이석도 안 와서 지금 이제 이놈이 나하고 조금 좀 더 봐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도 꼭 한번 좀 실천해 보세요. 소식하고 쾌변, 그다음에 숙면, 운동 이 네 가지 것을 한번 꼭 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든 건강한 몸으로 하면 능률도 훨씬 오르고 아주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몸이 또 건강해지면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남는 시간 많잖아요. 100세까지 뭐 할 거예요, 100세까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 100살을 산다고 하면 100살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이. 그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을 남겨놨어요. 뭐 종교 상관하지 마시고 뭐 그런 공부가 있다니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뭐 무슨 개종을 해야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공부는 간단하다니까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뭔가 하루 종일 바삐 끌고 다니는데 뭐 어떤 놈이 이렇게 끌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먹고 하면서 의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니까.
꼭 이 공부는 뭐 좌선이든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나면 어느 자세이든지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도 않아. 이게 사무실에 시간 나면 한번 챙기면 되는 거예요. 먹고,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일으키면,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해서 늘려가면은, 이제 공부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반야 바라밀경이 두 개 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야 심경과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건 금강경이라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반야심경, 금강경.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은 사시에 공양을 한 끼 드시거든요. 사시에 식사를 한 끼 드세요. 공양을 이제 공양 시간대가 돼서 사위성이 탁발을 나가셔서 탁발을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이제 씻으시고 법상에 오르셔서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반사흘 부여상좌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령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 항상 이게 나온대요. 서두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정에 드셔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부자 하시고 정원주 대면령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정에 드셔서 설법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나와서 합장 공경하고 무술 착지하고 부처님께 필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시여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여시주 여시 항복기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뭐겠어요? 부처님 당신 지금 어떠고 계세요? 결과부자 정원주 대면님 하고 계시잖아요. 결과부자 정원주 대면님 단신 정원주 대면님 부처님께서는 지금 비파사나 하고 계신 거예요. 비파사나 이렇게 부처님처럼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비파사나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즘 우리 하는 간화성 화두들 들어가지고 이 먹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여시주 여시 항복기심의 이 여시를 이제 3장에 가면 3장 끝부분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여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등멸도자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멸도라는 게 그래요. 도라는 것은 건널도인데 한자로 건널도인데 이것은 열반에 든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멸자, 멸할 멸자 이것은 완전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이제 멸도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고 그러죠. 생각. 그러면 완벽하나 이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파사나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부중생 등멸도자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이라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구마르지본에서 참 번역을 잘해가지고 이거는 개송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너무 공부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 상은 계시야망 모두가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재상은 상, 우리가 일어나는 상, 우리 시기에 일어나는 상. 비상은 뭐겠어요? 그 상이 일어나는 자리. 네, 그럼 정확하죠? 네, 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보리라. 아까 정확하잖아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네? 여시멸도 완전히 아바에 들게 한다. 정확하죠. 이렇게 번역이 잘 되면 뭐 금강경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을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무유정법.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법은 뭐겠어요? 법상을 얘기해요. 그럼 뭐요?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네, 지금 계속해서 똑같죠?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면 한 생각도 없는 거니까. 네, 똑같죠?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을 세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아주 우스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저처럼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라고 이름한다. 그럼 무유정법은 뭐냐? 여기서 법은 법상, 상을 얘기한다. 어떠한 상도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한다. 그러죠. 생각 일어난 자에 들어가면 한 생각도 없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앞에서 이어지잖아요. 똑같죠. 그러죠.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인의 공부인의 그 수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과가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안하함과, 그 다음에 아라함과가 있어요. 수다원과가 이제 첫 번째 과인데, 수다원과가 뭐냐면,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소입, 불입, 색성형 미촉법, 심형 수다원이거든. 수다원이라는 것은, 류에 들었다는 말이다.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다.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나 이무소입 들어간 바가 없어서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거든요. 수다원에 대한 정의. 수다원이 뭐예요? 흐름에 들었다. 처음으로 흐름에 들은 것이 수다원이야. 흐름 뭐겠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걸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는 거 처음 그것을 수다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난 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불입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틀린 말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앞에 하고.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불입 색성형 미촉법. 그 다음에 이제 실무유법 명아라한 진실로 한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똑같잖아요. 한 생각도 없는 아라한이란다. 여기서 법상으로. 그 다음에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생각.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계속 똑같아요. 생각을 떠나라고. 생각을 떠나.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 버리면 생각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까 불능견열해.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시거든요. 이러고 말아요. 그냥.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능견열해.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아요.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열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열애를 볼 수 있단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막 출가해서 이 부분이 왔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뭐지? 왜 말씀을 하시다가 말아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무서운 것이 계속해서 이제 읽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토굴에 좀 있을 때, 토굴에 있으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냥 이빨이 내려앉아, 이빨이. 그래서 경을 읽었어요. 금강경을 읽고. 그러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반추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마라주본 이외에 현장본이 있다는 걸 알고 현장본을 찾아봤더니 두 번째 개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개성.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린애가 건너목을 차도를 건너가고 있으면 어른이 가만히 두겠어요. 얼른 잡아가지고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 데리고 와서 건너에 와가지고 얘야 신호등이 초록색 불로 바뀔 때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개성이 있어요. 응관 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식 고피불능요. 응관 마땅히 보아라. 불법성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도사 즉 법신 즉 도사 법신 도사인지 부처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그러므로 아르마리에서는 알 수 없느니라. 이 개성이 있거든요. 꼭 중요하니까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발안역따라 삼백삼보리심자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이렇게 나와요. 여시 불생법상 현장본은 여시가 있어요. 여기도 여시 불생법상 구마라지본은 그냥 불생법상 법상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말아라. 당신 부처님처럼 지금 당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선정이 들어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상을 생각도 한 생각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장에 운하위인연설 어떻게 금강경을 설명해 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취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움직이지 마라. 쉽게 번역을 해보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선정에 들어서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성.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 여겨전 응자여시관. 일체유의법은 여기 법은 법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체의 모든 상은 몽환포영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닦아라. 이와 같이 보기는 뭐겠어요? 이 먹고 부처님 당신은 비파사나 우리 요즘 하는 거 이 먹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참선하라고 마지막까지 처음 2장에서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응작여시관 응작여시관 이게 부처님께서 금강에서 설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응작여시관 뒤에 나오는 문장은 구마라집본 번역팀에서 붙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처님 아주 처음에도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하시고 마지막으로 응작여시관하고 금강경을 설에 마치신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시관 딱 하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멋진 설법이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훌륭한 법문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금강경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공부하신 분들에게 일러주셔가지고 좀 금강경을 바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금강경이. 그 다음에 저처럼 또 배체뜨병이나 통풍, 소갈병, 그 붉은 반점, 또 뭐요 불면증, 구강염막 이런 걸로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 영상을 좀 보고 답을 찾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 소금물하고 죽염을 먹어가지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죽염 먹어가지고 불면증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가슴 쑤시고 뭐 답답하고 이런 것도 다 해결하고 모든 걸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혹여 계시면은 제 영상을 좀 보고 해답을 찾으라고 해주시면은 아주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불합시다.